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워드 4개 가져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재고 공개입니다. 재고 공개, 요소수 재고 공개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제 요소수 재고를 이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건데요. 이게 오후 2시하고 저녁 8시에 각각 이제 이전에 2시간 전에 있었던 재고량을 공개를 해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거점 주유소에 방문해서 요소수를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조치를 지금 취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출석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400개까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아예 그냥 띄워놓아가지고 국민들이 거기 가서 보면 아 어느 주유소에는 얼마나 남아 있겠구나 하는 그런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 헤매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물량도 추가 확보 계속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찾아 헤매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거점 주유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요소수를 구매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인터넷에 이제 재고를 공개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미 갔을 때는 이 인터넷을 보고 확인을 해서 주유소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동나버리고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2시간 전 자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하루에 2번 공개하는 거니까 지금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구매를 해버리면 이 재고량을 보고 찾아가도 기회가 없다. 이게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소수 관련돼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정부가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는 이미 확보한 물량 외에도 이 민간 업체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 등에서 요소수 128만 리터를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산업용 요소를 이제 추가로 베트남을 통해서 들여오는 방안도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이제 요소수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추가 결론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노력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갈 길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또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용 요소를 넣었다가 장비가 또 고장 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점검 좀 해봐야겠네요. 다음 주제는 뭡니까? 미중 화상회담입니다. 네, 미중 정상이 첫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죠. 두 정상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推动中美各自发展，维护世界和平稳定的国际环境。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정상회담이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일단 신경전을 좀 벌이는 듯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국제 규범이라든가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상식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뭐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무리수를 둬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여러모로 중국하고 지금 확전하는 그런 모양새는 피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윈윈을 모색해야 되고 제로섬 게임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세계는 충분히 넓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전환하려는 이런 첫발을 좀 내딛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이완 독립 문제 아주 뜨거운 화제였는데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이제 자국의 핵심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또 이 타이완 독립 문제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 타이완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의 과거 이제 외교적 입장인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대만 문제가 이제 타이완 문제가 하나의 또 미중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로 거론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점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로섬 게임 하지 말자, 지구는 충분히 넓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대만 독립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는 또 강경책을 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같이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갈등을 확대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양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미중 갈등 이런 구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안별로 협력하자 이런 결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또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핵무기와 관련돼서 비확산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원칙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충분히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갔기 때문에요. 뭐 미중 갈등이라는 게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양국이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어떤 책임을 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다음 달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가치 동맹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미국 정부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12년 만에입니다. 12년 만에. 그렇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헬기를 이용해서 오늘 독도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직 치안 총수가 독도를 방문하는 게 12년 만이군요. 그렇습니다. 2009년에 이제 강일학 경찰청장 이후에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명분은 이런 명분입니다. 이게 2023년부터 의무경찰제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독도 경비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전투경찰이라든지 의무경찰들이 이제 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현직 경찰로 이제 완전 일반 경찰관으로 교체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찰관들에 대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또 외교적 마찰의 어떤 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로 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평가가 국민들의 다수의 평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30% 추첨입니다. 30% 추첨. 그렇습니다. 이게 신혼부부와 1인 가구 관련 등등의 이제 특별 공급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져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얼마나 확대되고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이게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라는 건데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과 생애 최초 공급 물량에 대해서 각각 30%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편안은 이제 민영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친 이런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승인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청약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좀 나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이 소득 기준이 이제 좀 높은 이 소득 기준을 상회하는 어떤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이 부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점제 하에서는 이게 부양 가족이 없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또 나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무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40대, 50대에 비해서는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평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 공급 물량에 대해서 추첨을 확대하면서 그러한 우려를 좀 종식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뭐 영끌,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좀 어떻게든 사야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또 충분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